자, 757번. 8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터 9까지를 한 개씩 써놓으려고 하나. 1부터 9인데 잘 봐. 여기 5 없다. 1, 2, 3, 4 하고 5 없고 6, 7, 8, 9야. 그지? 그래서 총 8개 줘, 숫자는.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것끼리 똑같게 만들어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네. 됐나? 그럼 당연히 너네들이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건 뭐냐? 일단 얘네 다 더한 게 몇인지부터 봐야 되겠네. 근데 얘네 다 더한 건 지금 딱 봐도 규칙이 지금 보이나? 다 그냥 냅다 더해도 물론 되지만 이게 딱 1 더하기 9가 10이고 2 더하기 8도 10이고 3 더하기 7도 10이고 4 더하기 6도 10이라서 지금 다 더하면 40이겠네. 야, 그럼 40을 똑같게 두 개로 분류해야 되니까 한 줄당 합이 몇인지는 알겠네. 몇? 20. 한 줄당 합 20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한 줄당 합 20 만들어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따라서 합이 20인 그 조합부터 짜줘야 되겠네. 됐나? 이거는 이런 거 그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잘 세라. 근데 그래도 좀 봐봐. 합이 20이야. 숫자를 보면 지금 크게 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앞에 1, 2, 3, 4가 있고 6, 7, 8, 9가 있어. 합을 20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파란 데서 숫자를 3개 고르고 노란 데서 1개 골라가지고 20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절대 안 되지. 따라서 고르긴 고르는데 정말 그냥 막연하게 아씨 이 합이 20인 거 어떻게 찾아가 아니라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맞아? 2개씩 뽑아야 돼. 맞지? 합 20 만들려면 일단 2개씩 뽑아야 돼. 자, 그럼 한번 조합을 짜봅시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나름 그래도 기준을 갖고 해. 나는 뭐 여기 큰 9, 8 이런 거부터 해보자. 9랑 8이 들어가고 이렇게 만약에 뽑았다. 그러면 나머지 한 집단의 조합은 6 더하기 7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합을 20으로 찢어야 되니까 그 조합부터 분류해야지. 맞지? 그치?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만 기준해서 9, 8, 9랑 8, 파란 데서 9랑 8 고른 거였으니까 이제 9랑 7도 한번 해봅시다. 뭔가 기준을 가지고 딱 자기만의 절대로 빼먹지 않을 기준을 정해서 잘 계산하셔야 빼먹는 거 없이 잘 찾을 수 있겠지. 요렇게. 자, 그럼 파란색 쪽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6하고 8을 고를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이쪽에는 이제 2하고 4가 들어와야 되겠네. 됐지? 됐지? 그 다음 9, 7 들어와서 뭐 더 이렇게 해서 조합 짤 수 없지. 그럼 이제 9, 6 할 차례는 9, 6 저기 파란 쪽에서 9하고 6도 한번 뽑아보고, 자, 그럼 이제 짝꿍으로는 1하고 4가 들어와야 합이 20이 될 거고, 9랑 6 들어갔으면 이제 이쪽은 7하고 8이 들어가야 되고, 노란 데에서는 2랑 3이 들어와야 되겠네. 그렇지. 요렇게 와야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9 더하기 6이랑 여기 1하고 4는 합이 5잖아. 이게 요렇게 한 세트를 더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는 7 더하기 8에 여기가 1 더하기 4가 되고, 따라서 파란 데서 9, 8, 9, 7, 9, 6 이렇게 뽑은 거 다 했어. 더 할 거 있냐? 그럼 이제 선생님 8, 7 해야 되지 않나요? 얘가 지금 하나 골랐으면 반대편에 같이 한 세트가 작성이 돼. 맞아? 8, 7 들어간 건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반대편에서 이미 같이 다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지금은 그냥 9가 있는 쪽을 잘 세면 이 짝은 이제 9가 없는 나머지 조합이 완성이 되고, 더 이상 끝. 됐나? 됐지? 뭐 이런 자녀 검사, 그래도 뭐 딴 거 없나? 8, 7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8, 7 해가지고, 그럼 2랑 3이 될 거고, 이러면 이건 반대편에 그럼 6하고 9하고 1하고 4도 되는 거 같은데? 하고 써놓고 잘 보면 센 거야. 얘잖아. 이거는 얘고, 맞아? 따라서 9를 기준으로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딱 이러면은 합이 20인 그룹별로 다 센 겁니다. 됐지? 실은 이게 다야. 그럼 이제 남은 계산만 잘하면 되겠네. 따라서 여기다 놔야 돼. 자, 윗줄, 아랫줄이라고 합시다. 뭔가 숫자를 놔야 되잖아.
놔야 되잖아. 4개의 그룹이 있어. 따라서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방법이 4가지. 그치? 넷 중에 어느 걸로 여기다 숫자를 채워 넣을까 정해야 되는 방법 4가지. 맞지? 그래서 뭐 이걸로 정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여기 A조가 있고 B조가 있다고 쳐보자. A, B를 이렇게 넣을지 그 줄 배치해야 되지. 2가지. 됐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윗줄에 놓고 얘를 아랫줄에 넣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이후에 네 자리에 숫자 4개 배열하는 계산 해주면 되겠네. 윗줄에 숫자 4개 배열. 맞지? 다시 아랫줄에도 숫자 4개 배열. 끝. 됐나?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해? 저기 합이 20으로 쪼개지는 거 그룹을 잘 세줘야 된다. 됐죠? 보통 이제 시험에서 한 중후반부에 들어가는 경우에서 문제들은 다 이런 느낌으로 전략 구상 잘 하고 그에 맞는 계산 잘 하고 전략을 잘 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쪽은. 자, 얘도 보자. 철수가 그리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길어. 그러니까 제발 문제 좀 잘 읽어라. 철수는 자신의 회원 번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 뭐 쭉 봅시다. 각 자리 모두 다르다. 확인. 이 말도 잘 보자. 회원 번호에 쓰인 숫자랑 0은 쓰지 마십시오라고 써있네. 맞아? 회원 번호가 뭐야? 딱 보다 보면 밑에 나와 있네. 철수의 회원 번호가 6549래. 따라서 별말 없으면 당연히 키보드 자판기에 숫자 넣을 준비해야지. 숫자 10개지. 근데 이미 회원번호에 사용한 숫자. 왜 너네들 사이트에서 요새는 그럴걸? 비밀번호 만들 때 니네 생일 쓰지 말라 그럴걸? 아닌가? 그럴걸? 그지? 뭐 약간 그런 거야. 그지? 4 쓰면 안 되고 9 쓰면 안 되고 특별하게 0도 쓰지 말래. 뭐야? 남은 숫자도 몇 개 없어 지금. 됐지? 그 다음 회원번호 6549보다는 큰 4의 배수 이 정도네. 됐나?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술 중에 4의 배수 만드는 기술부터 해야 되겠네. 숫자 어차피 5개밖에 안 남았어. 4의 배수는 끝에 2자리만 보는 거잖아. 그거부터 자 하자. 4자리. 자, 4의 배수는 여기 뒷자리만 4의 배수면 되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 자, 9구단을 외자. 4, 1은 4, 4, 2, 8, 4, 3, 12 해라. 12 보이네. 그치? 또 뭐 있어? 4, 4, 5, 20 하다 보면 20도 없고 24 안 되고 28 있네. 또 28 그럼 32 있네. 또 이제 4자 들어간 건 없고 여기 7, 8 가지고 만든 8 들어가는 거 80, 84 안 되고 7 들어가는 거 뭐 없어? 72 되지 그지? 이런 거는 그냥 잘 찾아야 돼. 자, 끝자리 4의 배수 만들 수 있는 게 요렇게네. 됐나? 됐지?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게 회원 번호보다 크라 그랬기 때문에 6549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되는 상태야. 자, 쓴 대로 가자. 이거부터 가자. 그럼 여기다 2를 박았으니까 이제 1과 2는 없어.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3, 7, 8 3개 남았어. 이 숫자 만들어야 돼. 1000의 자리부터 결정하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3 오면 안 되지. 7이나 8이 와야 되지. 2가지. 자, 뭐 8이 여기다 쓰자. 8이 왔다고 쳐. 그럼 3과 7 남았지? 아무거나 와도 되지. 2가지. 4가지. 됐냐? 여기도 가자. 2랑 8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지금 여기다 쓸까? 1, 3, 7 3개만 쓸 수 있어. 이쪽은 지금. 자, 그럼 여기엔 뭐 넣어야 돼? 1이나 3 오면 안 되지. 얘보다 커야 되니까 7 확정이네. 그냥 한 가지. 7이 반드시 여기 1000의 자리에 와야 되고 여기는 그럼 1, 3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2. 2가지. 됐냐? 그 다음 여기 갑시다. 3, 2가 온 경우 3, 2를 썼으니까 남은 숫자는 1,
7, 8. 자, 이제 대충 흐름 알겠지? 천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얘보다 커야 되니까 7이나 8 두 가지. 남은 자리는 아무거나 4개. 여기는 2랑 7을 썼네. 2랑 7을 썼으니까 1, 3, 8 남았어.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2겠네. 두 가지. 됐나? 전략 구상 잘 해주시고 계산 잘 해주시고 됐나? 1번은 괜찮을 거야. A, B를 자 1번부터 A, B를 포함한 5명이야. A, B, C, D, E라고 합시다. 일렬로 나열할 건데 A를 맨 앞에서부터 두 번째 이내에 세우고 A와 B는 이웃하게 세워라. 뭔 말이야? 문제 파악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일자로 쓸 건데 A를 맨 앞에서부터 두 번째 이내 여기에다 A를 넣으래. 그리고 B는 옆에 붙이래. 바로 계산이 아니라 당연히 이건 그럼 케이스를 분류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 A가 여기에 있는 경우, 그 다음 A가 여기 있는 경우, 이거는 어려울 거 없네. 전략만 이렇게 딱 그냥 따로따로 분류해야 되겠구나. 됐냐? 왜냐면 A가 여기 박히면 B를 이웃하게 세우라고 해서 B는 그냥 여기가 확정인데 이 경우는 B가 여기나 여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자 1번부터 계산하자. 자 1번 A가 맨 앞인 경우 그럼 묻고 따지지도 않고 B는 여기 확정. 됐지? 그럼 남은 세 자리에는 다른 조건이 있나 다시 한번 잘 보고 별거 없죠.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네. 됐지? 이 경우는 B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두 군데거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두 가지. 뭐 B가 여기 왔다 쳐. 그럼 어쨌든 남은 세 자리에 세 마리 나열하면 되잖아. 됐지? 보통 내가 이렇게 막 풀어주는 문제들 보면 모의고사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 정도가 아닌 이상은 전략을 잘 세우고 계산이 되게 뭐야 쉽네라고 느낄 정도로 빨리빨리 끝날 거야. 근데 그게 너네들이 전략을 처음에 혼자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전략도 다 짜주니까 계산이 빨리빨리 끝나지. 자, 얘는 한번 봅시다. A, B, C를 포함한 6명이야 이번엔. A, B, C 포함. A, B, C, D, E, F. 오케이. B와 말 잘 이해해라. B와 C가 모두 A랑 떨어져라지. B, C, A 셋 다 떨어져라가 아니다. 맞지? 그러니까 B, C는 붙어도 돼. A랑만 떨어지면 된다는 소리야. 됐지? 그럼 얘는 전략 구상을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 6자리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막 네가 이제 전략 구상을 해야지. 아씨 뭐하지? A를 먼저 세울까? 아니면 B, C를 넣고 A를 뭐 끼워 넣을까? 뭐 이런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됐나? A를 먼저 넣는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가 이런 데 들어가면 여기에 B, C를 안 놔야 되는 거지. A가 이런 데 들어가면 여기에 B, C를 안 놔야 되고 막 생각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A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만 안 넣으면 되네. A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A가 끝에 박힌 경우와 사이에 박힌 경우로 두 가지로 분류해주면 계산할 수 있겠지. 됐냐? 됐냐? 그치? 막 이렇게 하면서 1번 A가 여기 양 끝자리에 오는 경우와 A가 중간에 끼는 경우로 분류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됐냐? 해보자. 여기부터 A가 양 끝에 온다. 그럼 이제 어디에 쓸지 정해야지. 두 가지. 자, 그럼 예시 듭시다. 해서 A가 만약에 여기 왔다 쳐. 그럼 이제 여기에는 B, C를 안 놔야 되지. 다시 말해 이 자리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D, E, F. 여기에 D, E, F 중에 한 명 채우는 계산하면 되겠네. 됐냐? 이러면 문제 조건 완성이지. 끝났지? 남은 4명은 깔면 되겠네. 됐나? 다음. 이번엔 A가 여기 양 끝이 아닌 사이에 있는 경우 당연히 어디에다 넣을까요? 해야 되겠지. 4가지 중에 한 군데다가 A 집어넣고
뭐 여기 놓다 쳐. 그럼 이번엔 여기랑 여기에 B와 C를 못 넣습니다. 따라서 D, E, F 중에 두 명을 골라서 여기다 배열이야. 맞아? 항상 몇 명 중에 몇 명을 골라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나열인지랑 이런 거 잘 D, E, F 세 명 중에 양옆에 배치할 두 명을 골라서 나열이기 때문에 순열의 수지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도 뭐 D, E 섰다고 칩시다. D, E. 그럼 이제 B, C, F 남은 거 여기 남은 세 자리에 조건 없이 그냥 나열이네. 됐나? 됐지? 이런 전략도 가능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봐야 돼.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 왜냐면 A랑 이웃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야 이웃하지 않는 계산 그 자식은 마지막에 끼워 넣는 거 생각해라 그랬어. 맞아? 따라서 쟤네를 마지막에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네들이 해줘야 될 게 B와 C.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B, C랑 A를 떨어뜨려 놔야 돼. 그지? 맞지? 따라서 그걸 생각해 봐야 돼. B랑 C가 만약 이렇게 철썩 붙어 있게 되면 A는 두 자리에 올 수가 없고, 맞아? B와 C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A는 무려 네 자리에 올 수가 없게 돼. 맞아? 그래서 지금 얘는 이거 같은 끼워 넣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줘야 되겠네. B와 C가 이웃하게 나열된 경우와 B와 C가 떨어진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A를 마지막에 끼워 넣을 거야. 따라서 빼놓고 여기 5명을 먼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산되는 건 뭐야? 여기 있는 5명을 나열할 건데 B, C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계산 갑시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말했지. 이제 이렇게 이웃하게 나열하는 계산 하자 했을 때 이웃하게 나열하는 계산하면서 따라와야 되게 연습하라 그랬어. 이웃하는 계산 뭐야? 2 곱하기 4팩. 알아봐. 나 지금 여기 5명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우리 앞에서 한 거 기본기 중에 기본기 B, C 이웃하게 나열하는 계산했어. 알아봐. 이거 한 거 못 알아보면 안 된다. 내가 분명 지난 시간에 말했지. 이제 이웃하게 나열하는 것,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것 기본 계산은 이제 그냥 자동이라고. 그렇지? B와 C를 먼저 배치한 거. 그 다음 이웃하게니까 얘네를 한 몸으로 보고 얘네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 나열한 거야. 그치? 좋아. 그래서 B와 C가 이웃하게 나열했다 칩시다. 뭐 이렇게 나열했다 쳐.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끼워 넣을 자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끼워 넣겠지만 당연히 지금 B, C랑 떨궈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긴 끼워 넣으면 안 되고 여기에만 끼워 넣어야 되지. B, C랑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따라서 A를 끼워 넣을 자리가 3자리가 있는 거네. 됐냐? 곱하기 3 해주면 그냥 3 해도 돼. 3P1 해도 되지만 보통 1 고르는 거면 그냥 3 써도 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B와 C가 떨어진 경우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바로 간다. 여기 5명을 나열할 건데 B와 C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계산. 이건 돼? 돼, 안 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 이웃하게 나열하기 자동으로 잘 나오게 기본 연습 좀 해오라 그랬다. 그래서 뭐 한 거야? B와 C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거라 D, F를 먼저 나열하는 거지. 그리고 B와 C를 사이자리 4자리 중에 2자리 선택해서 끼워 넣는 계산한 거야. 됐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A가 B 양옆에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A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없어. 여기. 지금 여기도 오면 안 되고 여기 A가 올 수 있는 자리가 2자리밖에 없지. B랑 C 양옆에 오면 안 되잖아. 맞아? 따라서 A 끼워 넣을 자리가 2자리. 곱하기 2.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됐나?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이제 느끼겠지만 아까 처음에 한 게 훨씬 더 편하긴 하죠. 그냥 A 먼저 자리 박아놓고 나머지 쫙 까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치? 그런 거를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했더니 이렇게 계산해보다가 아 이거 너무 복잡한데 전략을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도 잠깐 생각 빨리 딱 바꿔주셔야 되고 그대로 그걸로 할 거면 우직하게 계산 틀리지 않게 잘 계산해야 되고 됐나? 됐지? 다음 762번 볼 겁니다. 보통 저렇게 그림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모의고사 문제들이고 학교에서 즐겨하는 변형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그림 빼놓고 여기 쇼파를 뭐 과자 바구니로 바꿔가지고 그런 짓 많이 하지. 그림 싹 빼놓고 그림만 빼놔도 너네들은 이게 분명 풀어봤던 문제인데 풀어봤던 문제인지 몰라 이것들이. 문제 풀 때 문제 구조를 좀 보라니까. 자 1번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겁니다. 요거 2인승, 2인 좌석, 3인 좌석 이렇게 의자가 있네. 됐냐? 뭐하래? A, B, C, D 5명을 앉힐 건데 A와 B가 같은 소파에 앉아라 이거네. 당연히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생각 들어 지금? A와 B를 먼저 앉히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붙어 앉으잖아. 그럼 당연히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야지. 요 짝에 A, B가 앉는 경우, 요 짝에 A, B가 앉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서 풀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까? 맞냐? 항상 이런 전략 구상을 잘해야 돼. 자, 첫 번째 A, B가 2인승의 2인 좌석에 앉는 경우 갑시다. 그럼 A, B를 여기에 앉히더라도 A, B 아니면 B, A 그거 순서 앉히는 순서 정해야 되죠. 두 가지. 됐냐?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 계산은? 나머지 3명 그냥 여기다 나열하면 되잖아. 됐냐? 12가지. 됐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갑시다. A, B가 3인승에 앉는 경우 갑시다. 자, 그럼 이때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해. A와 B가 같은 소파에만 앉으면 되는지 그 안에서 이웃하게 앉아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보라고. 지금은 같은 소파에 이웃하여야 자 A, B 이웃하게 앉히는 방법 몇 가지? 셀만 하면 그냥 세도 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밖에 없죠. 세 자리에 붙어 앉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자리 바뀌는 것까지 하면 네 가지밖에 없지. 셀만한 건 그냥 세버려도 돼. A와 B를 3인승에 이웃하게 앉히는 방법 4가지. 됐냐? 그치? 뭐야. 막 이렇게 간단한 경우면 세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A, B 아니면 여기 B, A 뭐 이렇게 세도 돼. 됐죠? 계산식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붙어 앉는 방법이 이렇게 붙어 앉거나 이렇게 붙어 앉거나 두 가지잖아. 두 가지. 곱하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붙어 앉기로 했으면 자리 바꾸는 방법 뭐 이렇게 2 곱하기 2 계산식으로 해도 되고 셀만하면 세도 되고 어쨌든 A, B를 엿다 앉히는 방법이 4가지. 그럼 어쨌든 남은 한 좌석과 남은 두 자리 총 3명은 쫙 나열하면 돼. 됐지? 2번도 갑시다. 얘도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가 약간 변형된 문제야. 이거 모의고사 원본 문제 보면 뭔가 미묘하게 약간 다르거든? 하여간. 그래. 이 문제는 좀 특별하게 이 문제 풀어주고, 지금, 이제 곧 쉬는 시간이잖아. 쉬는 시간 줄 건데, 잘 들어. 이게 딱 시험에서 너네들이 대처해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지금 풀어줄 거야. 잠시 후에 이거 원본 모의고사 문제 띄워줄 거야. 뭔가 약간 다를 건데, 계산해서 잘 맞춰봐. 그림 보면 되고 한 줄에 3개씩 6개 좌석이 6개 있는 거야. A, B를 포함한 6명이네. A, B에 C, D, E, F 6명 있습니다. 됐지? 잘 들어이. A, B를 같은 줄에 앉아라. 나머지 4명은 남은 좌석에 그냥 깔아라네. 맞냐? 마찬가지네. A, B를 같은 줄에 앉히래. 그럼 두 줄 있잖아. 당연히 그거부터 정해야 되겠지. 야, A, B가 어느 줄에 앉을까? 줄 선택부터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A, B가 우리 여기 앉자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문제 잘 봐라. 이웃하여 나열인지
그냥 같은 줄에 그냥 앉으면 되네. 이웃 안 해도 돼. 다시 말해 A, B가 세 자리 중에 두 자리에 선택해서 나열해 주시면 되겠네. 됐나? 이웃이 아니야. 이번엔 그냥 같은 줄이면 된대. 그냥 여기 있는 셋 중에 두 자리 아무 데나 같이 앉겠대. 됐지? 이웃 타개가 아니다. 그래서 3P 2야. 됐냐? 됐지? 그래서 만약에 A, B 앉았다 쳐. 그럼 남은 좌석은 네 자리고 남은 사람도 네 자리고 그 외에 다른 기타 사항 없지. 오케이. 됐어? 3점짜리야. 3점짜리. 모의고사 기준 3점짜리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방금 풀어준 문제 잘 보고 해봐. 풀어서 답을 내시고 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지금은 5명 됐어. 그 다음 A, B는 같은 줄에 앉아라 까지만 갔죠. 이웃은 아니야. 따라서 일단 동일하겠네. 줄 선택해야 되네. 왼쪽 줄에 앉을까 오른쪽 줄에 앉을까 선택하는 가지수 두 가지. 자 만약에 A, B가 여기 앉기로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여기에 이웃이 붙으면 그냥 세던 거 하면 네 가지야. 그지?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이웃이 없어. 따라서 4, 5, 6 세 개의 좌석 중에 얘네가 앉을 두 자리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A, B 앉았다 쳐. 근데 그 다음은 나머지 3명이 맞은편 줄에 앉으라 그랬기 때문에 실은 여기 5번이 자리가 B지만 여기는 앉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다 앉히래. 3패. 끝. 됐죠? 여기도 막 엄청 어려운 거 말고 그러니까 웬만한 모의고사 문제는 다 볼 거라 그랬죠. 모의고사 문제는 다 봐야 돼. 야 니네 반에서 이 터프를 풀어주는 게 참 처음 아니냐? 그러나 할만하니까 풀어주는 거야. 자 다음과 같이 6장이라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여기에 넣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하여간 그래서 사진첩을 완성하겠다. 6명 비슷한 느낌이야. A, B를 이웃하게 해라 그랬네. 맞아? 그치? 그러면 자 여기를 1줄 첫 번째 줄이라고 칩시다. 여기는 뭐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써주자. 두 번째 줄 여기를 세 번째 줄이라고 쳐줍시다. 상황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 거 보이지? A와 B를 첫 번째 줄에 나열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이웃하여 나열할 수가 없지. 따라서 얘네를 세 번째 줄에 나열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성하면 되겠네. 됐나? 됐지? 자, A, B를 첫 번째 줄에 나열합시다. 좌석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열하는 방법 두 가지.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 아까 의자 방금 전에 푼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맞아? 그림만 달라졌어. 기술이 비슷해요. 사용하는 기술이. 남은 네 자리에는 그냥 4명 쫙 까이면 되지. 됐지? 그 다음 여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웃 타여가 붙어있어. 같은 줄에 이웃 타여가 붙어있어. 세자 이건 하나 둘 셋 네 개네. 맞아? A, B를 붙여서 나열하는 방법 네 가지. 그래서 뭐 여기랑 여기에 A, B가 이렇게 웃으면서 붙어있다고 칩시다. 그럼 남은 조건 아무것도 없거든.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깔면 되네. 767번 지금 풀어주는 거 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비행기 좌석 비행기야? 뭐야 몰라. 1열 2열 창문을 보니까 비행기 같은데 1열 2열 뭐 하여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몰라. 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열에 이웃과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열에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됐냐? 그럼 당연히 좌석이 3개가 밖에 없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같은 열에 앉을 수가 없네. 즉 아빠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 이 열 선택해드려야 되겠네. 맞지? 두 가지. 자 그래서 아빠 엄마가 여기 앉기로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앉기로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같은 줄에 이웃하여야? 아 이웃하여네. 맞아? 즉 각각 4가지씩 있겠지? 아버지 어머니도 4가지씩 있겠지? 4 곱하기 4 다 앉았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앉았고 아빠 엄마도 이웃하여 앉았어. 그럼 애 둘은 뭐 두 자리에
깔면 되지. 됐지? 뭐가 뭐 터프인데 막 그냥 훅훅 지나가지? 근데 전략을 잘 짜서 그러는 거고 전략 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와, 이런 순서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잘 해야 돼요, 이쪽은. 다음. 자, 마차는 내가 그냥 그릴게요. 좌석만 그릴게. 역시 붙어있는 좌석, 붙어있는 좌석, 붙어있는 좌석, 따로 있는 좌석. 맞지? 7명의 관람객이 앉겠다. 자, 1번. A, B는 같은 이웃하게 앉혀라. C, D는 이웃하지 말아라네. 됐냐? 일단 이웃하게는 먼저 앉히. 일단 이거는 먼저 앉히는 게 좋겠지? 앉히는 방법. 야, 바로 써본다. 되나?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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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이 뭔지, 2가 뭔지. 되냐? 3이 뭐야? A, B가 앉을 줄을 3줄 중에 하나 선택한 거고. 됐지? A 여기 앉기로 했다 치자. 그럼 당연히 A, B, B, A 나열한 게 저 두 가지고. 됐나? 좋아. 그래서 뭐 알아보기 쉽게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인원, 남은 사람은 이제 C, D, E, F, G인데 얘네는 떨어뜨려 앉으래. 맞아? 그럼 이것도 떨어뜨려 앉는다는 얘기면은 지금 여기 튀는 자리가 하나가 있거든. 즉 C랑 D가 둘 중 하나가 여기에 앉고 나머지가 여기 네 군데에 앉은 경우와 C와 D가 여기 안 앉은 경우. 그럼 C와 D가 이웃하게 앉지 않으면 다른 줄에 앉아야 되지. 그걸 다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내가 언제나 생각하라 그랬지. 여사건. 이거의 여사건이 뭐야? CD가 이웃하게 앉는 거야. 맞아? 따라서 나는 여기 이후에 곱하기 이거 하나 더 하면 되는데 여기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A, B는 안 쳤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앉아놨잖아. 그치? 여기다 5명 쫙 그냥 나열한 거에서 C와 D가 이웃한 걸 뺄 겁니다. 여사건. 되냐? 계산이 훨씬 편하겠지? 해보자. 여기다 5명 쫙 까는 방법은 당연히 5패. 여기에서 CD 이웃하게 나열한 아까 A, B랑 같은 구조일 거 아니야. 이제 좌석이 같은 커플석이 두 자리밖에 안 남았거든. 따라서 CD를 이웃하게 어느 줄에 앉힐까 선택. 여기에 앉히기로 했으면 CD, DC 배치. 뭐 이렇게 배치됐다 치자. 남은 3명은 쫙 나열하는 걸 빼면, 즉 전체 경우의 수에서 C와 D가 이웃하는 걸 빼면 이게 나머지가 C와 D가 떨어진 경우겠지. 따라서 120 빼기 6, 4, 24, 96까지 되겠네. 끝. 됐죠? 자, 문제 조건 좀 봅시다. 자, 1학년이 2명이래. 1학년 이렇게 표현할게. A1, A2. 그 다음 2학년도 2명이래. 이렇게 표현할게. B1, B2. 3학년도 2명이래. 3학년 C1, C2. 됐지? 됐지? 뭐 이런 세팅도 나름 의미 있게 하는 거야. 1학년인 걸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소문자 A로 통일했으며 구별은 해야 되니까 아래 첨자로 구별한 거야. 자, 2학년 학생은 네모에만 앉아라. 아마 이 문제는 2학년 앉히고 시작하는 문제 같아. 그치? 딱 전략이 2학년 앉혀놓고 나눠야 되겠네. 그치? 그 다음 같은 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학년끼리 떨어뜨려 놓으란 얘기야. 일단 가를 오면 감을 잡을 수 있어. 2학년부터 앉혀야 돼. 2학년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사각형에만 앉혀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에 2학년이 앉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줄 이렇게 보자. 2학년이 여기랑 여기에 앉거나 그 다음 2학년이 여기랑 여기에 앉거나 크게 3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겠네. 됐나? 됐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부터. 첫 번째 경우. 2학년을 여기다 앉히는 경우. 그럼 이건 이제 학년을 지정한 거고 어쨌든 2학년 2마리 B1, B2 나열해야 되겠지. 맞아? 따라서 2학년 나열하는 계산. 자, 2학년을 일단 여기에다 깔아야 돼. 2가지. 됐지? 그래서 2학년을 놨다고 칩시다. B1, B2 뭐 이렇게 놨다고 치자. 그리고 이제 남은 좌석에 1학년과 3학년과
저기 남녀 배치할 때처럼 학년부터 배치를 하자. 근데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여기가 지금 붙어 있는 자리야. 여기가 이제 1학년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여긴 반드시 1, 3 따로 앉아야 되겠네. 맞아? 여기도 그럼 1, 3 이렇게 앉아야 되겠네. 맞아? 따라서 학년 정하는 방법이 이 자리에 1학년, 3학년 아니면 3학년, 1학년 두 가지. 학년 정하는 방법이야, 이거.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1학년, 3학년, 3학년, 1학년 막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도 되죠. 두 가지. 됐지? 그러니까 뭐 1, 3, 1, 3도 되고 1, 3, 3, 1도 되고 3, 1, 1, 3, 3, 1, 3, 1 뭐 세도 되긴 해. 네 가지가 있는 거야. 학년 지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인 거네. 보니까 그림 보면서 상황에 맞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1학년, 뭐 여기가 3학년, 여기가 3학년, 여기가 1학년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계산을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계산. 다시 2 곱하기 2지. 왜? 1학년을 정했으면 1학년에 앉을 A1, A2 자리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두 가지. 3학년도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32가지. 됐지? 다음 2학년이 이렇게 앉는 경우 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시작은 2학년 앉혀놓고 시작해야 되겠지. 따라서 2학년을 일단 이렇게 딱 앉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남은 1학년, 3학년 의자 남은 현황 좀 보자. 야, 여기 3개가 붙어있지. 당연히 이렇게 되면 1학년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될 수밖에 없네. 그럼 3학년은 자동으로 이렇게고. 야, 이거 그냥 세자. 그러니까 학년 배치하는 방법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네. 이런 거 그냥 셀 수 있으면 세버려도 괜찮아.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지. 1학년과 3학년 배치하는 방법이. 맞아? 따라서 1학년, 3학년 배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이유는 또 마찬가지지. 1학년 안 쳐야지. 두 가지. 3학년 안 쳐야지. 두 가지. 그냥 계산식만 보면 그냥 뭔가 계속 2만 곱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에 저게 무슨 계산이고 저게 무슨 계산이고 정확히 박혀 있어야 돼. 끝.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2학년을 착석시킵시다. 2학년을 여기랑 여기에 앉히기로 했으니까 착석시킵시다. 야, 이거 2번이랑 똑같네. 맞아? 그렇게 보여? 여기도 이제 여기 세 좌석이 붙어 있잖아. 즉 학년 배치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겠네. 학년 배치하는 방법이 얘랑 동일하겠네. 그럼 그 이후에 사람 앉히는 방법도 동일하겠네. 끝. 뭔가 쉽게 푼 것 같겠지만 다시 집에서 혼자 풀어보면 조금 어떤 전략을 써야 되더라? 막힐 수 있으니 꼭 해봐. 자,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여기 의자 문제라는 게 있는데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을 거야. 의자라는 단어에 꽂히지 마. 예를 들면 이거 그래. 이거 풀 때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이제 내가 야, 다음 시간에 할 그 의자 문제랑 헷갈리지 마라. 얘는 그거랑 상관없다 그랬어. 왜냐면 의자 8개고 내 쌍의 부부니까 사람도 8명이야. 그러면 실은 의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그냥 8명 나열하기야. 그치? 얘도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인데 사람도 8명이야. 의자 신경 쓰지 마. 저건 얼마든지 의자가 아니라 뭐 갑자기 뭐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바꿀 수도 있고 갑자기 저 사람을 1학년 3명이 아니라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 이래놓고 바구니 8개 그려놓을 수도 있어. 근데 개수가 똑같잖아.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그냥 8개 나열한다 생각하면 돼. 맞아? 그런데 이제 지금 설명하려는 여기 들어가. 지금 설명하려는 여기 부분들을 보면 의자 개수가 안 맞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따로 특별하게 의자 앉히기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야 이거 의자 앉히기 하자라고 얘기는 할 건데 의자 그림 그려져 있다고 다 이거 아니라고. 알겠지? 의자 그림 그려져 있다고 의자 문제가 아니야. 상황을 봐. 문제를 읽고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7대의 의자가 있는데 사람이 2명이야. 빈 의자가 잔뜩 있는 거야 지금. 그지?
두 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어라. 말은 저렇게 했지만 저 말이랑 같은 말이 떨어뜨려 앉아라도 있지, 그지? 됐냐? 떨어뜨려 앉아라야. 결국 A, B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야. 맞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는 기본 베이스가 내가 뭐라 그랬냐? 끼워 넣기라 그랬지. 그래서 의자 문제, 이렇게 빈 의자가 존재하는 의자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십시오. 일단 의자 여기다 이렇게 쌓아놔. 7개를. 됐냐? 2개 빼. 왜냐면 얘네가 앉아야 되잖아. 이래놓고 저 빈 의자 5개도 같이 나열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중요한 건 딱 그거야. 딱 요거야. 됐지? 따라서 A, B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 이기 때문에 끼워 넣기가 기본이고, 그럼 끼워 넣는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였냐? 기타 등등 먼저 나열하는 거지. 근데 원래는 앞에는 여기가 다 사람, 서로 구분되는 사람이었어서 이거 나열할 때 5팩 이랬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다 똑같은 의자라 이 똑같은 빈 의자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계산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됐지? 아니, 야, 똑같은 의자라니까? 얘랑 이렇게 자리 바꾼다고 뭐 달라? 똑같지? 똑같은 의자라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뿐이야. 그럼 이제 배운 대로 끼워 넣기 하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 중에 2자리 선택. 됐냐? 됐지? 그리고 물론 이 문제는 2명이라서 내가 일부러 너네들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 할 때도 일부러 얘기 안 했거든? 애들이 가끔씩 그 생각을 해. 선생님, A와 B를 떨어뜨려 나열하는 계산은 6건 써가지고 전체에서 이웃한 거 빼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밑에 보면 그 계산으로 돼 있을 건데 저거는 피하십시오. 아니, 뭐 정확히 그때그때 구분할 수 있으면 세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떨어져 앉는 거를 6건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2명일 때만이야. 3명부터는 안 되거든. 3명을 떨어뜨려 놔라라는 계산도 그럼 셋이 이웃한 걸 빼면 되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안 된다. 셋 다 떨어뜨려 놔라. 아이씨. 3개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놔라라는 계산에 6건은 셋 다 이웃해라도 있고 둘 이웃에 하나 떨어지는 것도 있어. 다 계산해서 빼던가 그럼. 그러니까 그냥 이웃하지 않아라의 계산의 기본은 끼워 넣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명일 땐 상관없어. 왜냐하면 2명이 떨어져 있는다에 6건은 붙어 있는 거지. 그건 맞아. 근데 3명 넘어가서부터는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빈 의자가 있으면 이렇게 뭐 해줘라? 빈 의자의 존재만 잘 생각해줘라.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해봅시다.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 그러니까 보면 사람은 5명인데 의자가 6개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의자가 5개였으면 얘는 지금 여기 의자 문제가 아니라 그냥 5명 나열하기야. 근데 이건 이제 빈 의자가 하나가 더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로 분류가 돼 있는 거야. 자, 남학생 3에 여학생 2이네. 그리고 빈 의자 1개. 요거지. 자, 그럼 얘는 여학생 이웃하지 말아라니까 얘네 이웃하지 말아야. 다행히 지금은 2명이라 6건이면 되지만 난 그냥 기본대로 풀 겁니다. 됐지? 얘네들을 떨어뜨려 놔라라는 조건이 붙었네. 따라서 남은 애들 하나 둘 셋에 얘까지 나열합시다. 4팩. 됐지? 나열했다 쳐. 뭐 빈 의자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2자리에 여학생 2 끼워 넣으면 되겠네요. 됐지? 됐죠? 뭐 큰 차이는 없지. 단지 이제 의자라고 다 같은 의자는 아니니까 그 점만 좀 조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여기로 지금 여기도 이제 다 붙어 있긴 해. 빈 의자 먼저 놓고 끼워 넣기 조건에 맞게 됐냐? 요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 여기 두 개는 풀어 보시고요. 조합 갑시다. 조합할 수 있겠지? 자, 조합 설명 다시 한번 가자. 순열과 비교를 하기 위해 순열 설명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다시 한번 순열이 뭐였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것 또는 구별이 되게 3명을 뽑아라. 다 같은 말. 제일 많이 쓰는 건 나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뽑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뽑힌 경우와 이렇게 뽑히는 경우랑 이게 다 서로 다른 경우인 거지. 그치? 이게 순열이었지. 그럼 이제 조합은 딱 요게 조합. 차이가 뭐야? 그냥 직책이 없어. 그냥 대표 셋 뽑는 거야. 대표 셋이야. 다시 말해. 이쪽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A, B, D 뽑힌 거나 A, D, B 뽑힌 거나 B, A 다 쓴다 내가 이렇게 뽑힌 거나 B, D, A 뽑힌 거나 아 좁아 올라가 봐 이렇게 뽑힌 거나 이렇게 뽑힌 거나 이렇게 뽑힌 거가 다 다른 거지. 다르지. 직책이 다르잖아. 여기는 A가 반장, 얘가 부반장, 얘가 석이고 예를 들어 이런 건 A, B가 반장 다르잖아. 근데 여긴 내가 뭐라 했을 때 대표 셋. 다시 말해. 이렇게 셋을 뽑던 이렇게 셋을 뽑던 뭐 다르냐? 똑같지. 이게 조합. 따라서 이 계산은 어떤 구조가 되냐 하면 항상 시작은 순열과 똑같아. 어쨌든 3명을 뽑아야 되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5명 중에 하나, 5가지. 그럼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4가지. 그럼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3가지잖아. 맞아? 이 계산은 이런 것까지 다 서로 다르게 보는 계산이지 순열 계산이잖아. 맞아? 됐어? 이 상태에서 뭘 해주면 되느냐? 약간 내가 너네 반인가? 방학 때 이거 60개를 다 그렸나? 다 그렸을 거야. 요쪽 계산 결과가 지금 5P3 해가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가지고 여기 계산 결과가 60개잖아. 다시 말해 저기 이 5, 4, 3이라는 계산은 총 60가지 여기가 뭐 A, B, C가 나열된 경우 여기가 뭐 A, C, B가 나열된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60가지가 있는 거야. 셋, 넷, 다섯, 여섯 다,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60가지가 있다라는 게 저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계산이지. 맞지? 그런데 이게 조합 이 개념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거 봐. A와 B와 D를 나열하는 방법인 이 6가지가 이쪽에서는 다 다르게 세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로 세야 되지. 맞아? 이거 약간 나눗셈 같은 거지. 다시 말해 기존의 5, 4, 3 이 순열 계산 이 60가지 중에서 어떤 계산이 추가가 돼야 되냐 하면 6개씩 한 묶음이 돼야 돼. 이렇게 나열되는 이 6가지의 방법은 이쪽에서는 한 가지로 계산돼야 되잖아. 맞아? 그치? 됐지? 6개씩 한 개로 계산해야 되잖아. 맞냐? 이거 비슷한 게 뭐야? 초등학교 때 똑같지? 빵이 60개가 있다 이거잖아. 맞아? 그지? 6명이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몫이 얼마입니까? 와 졸라 오랜만이네. 나눗셈. 맞아? 그래서 초딩 때 이거를 6개를 한 묶음으로 보면은 10명이 처먹을 수 있어요. 뭐 아니구나. 한 사람당 10개씩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거랑 같은 원리로 그래서 조합 계산이 밑에 저 나누기 6을 해주는 거야. 됐냐? 순열과 동일한 계산을 하되 이렇게 3개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이 6가지가 이쪽에서는 그냥 같은 걸로 봐야 돼서 이런 원리로 계산해서 나누기 6을 해준다 보시면 되고 일단 내가 나누기 6이라고 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나누기 6이라고 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 6이라는 계산이 뭘 계산한 거냐? 이걸 계산한 것이. 이게 뭐야? A, B,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다시 말해 A, B,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이거든. 즉 지금 여기에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 거라 보면 돼? 3팩토리얼이 들어간 거라 보시면 돼. 됐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순열에서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라 가운데다 대문자 P라는 기호를 썼다면 조합의 기호는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고 기호로 대문자 C를 쓰게 되고 실제 얘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다. 됐냐? 조합의 정의다. 됐지요? 그래서 조합은 순열과 계산이 아주 흡사해. 예를 들어 6P3의 계산은 뭐야?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라 이거지. 그럼 6C3 계산은 뭐야? 방금 알려준 대로
첫 시작은 순열처럼 시작을 해. 단지 밑에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인 3팩을 나눠주는 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6P4의 계산은 뭐야? 6P4는 이때도 말했지만 사람이 한 명 추가됐어. 그리고 사람을 한 명 더 뽑는 거야. 칠판 닦게. 그래서 순열로 본다면 6P4의 계산은 당연히 잘 알다시피 6543이야. 그래서 6P4 계산은 6543이야. 그럼 6C4 계산은 뭘까? 일단 시작은 똑같이 6543이야. 시작은 똑같이 6543일 거야. 그러나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이제 대표 4명 뽑기지. 시작은 동일하게 6543일 거야.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 세상에서는 4명 A, B, C, D를 뽑은 거랑 A, B, D, C를 뽑은 거랑 A, C, 뭐 B, D를 뽑은 거 이런 걸 다 다르게 계산하는 거야. 즉, 이 4명을 나열하는 계산이 이쪽에선 1개로 카운트 돼야 돼서 저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6C4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돼. 그래서 조합은 여기에 해당하는 팩토리얼이 분모에 하나 더 붙는 형태인 거를 이렇게 규칙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 맞지? 그럼 10, C, 5 계산해라. 너 맞나? 이러면 얘는 뭐겠어? 일단 순열처럼 10P5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걔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볼 수가 있다. 됐지? 됐지? 이게 조합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 조합의 계산, 나눠주는 계산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흰 게 하나가 있는데 잘 봐. 6C4 계산을 다시 한번 써보자. 뭐라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4팩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자, 얘 계산 보면 알겠지만 약분이 시원하게 일어나지. 똑같은 것만 약분해 볼게. 똑같은 숫자만 약분해 볼게. 2는 6이랑 약분 안 할게. 그리고 나서 남은 계산을 살펴보면 이거고. 그럼 이 계산이 지금 잘 보면 6C2랑 같은 계산인 거 확인되냐? 되냐? 됐냐? 그치? 조합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조합의 성질. 이거랑 이게 항상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같은 걸까? 예를 들어 8, C, 6 계산은 어떻게 될까? 8 곱하기 6번 곱해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밑에 6팩을 나눠줘야 되겠지. 6, 5, 4, 3, 2, 1.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성질이야. 외울 것도 아니야. 잘 봐, 니들이. 야, 그럼 이게 약분. 똑같은 숫자끼리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럼 남는 계산이 8 곱하기 7에 2 곱하기 1이 남는데, 얘는 잘 보면 8C2랑 같아. 어떻게 똑같은 건지 알겠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 써 있는 숫자와 여기 써 있는 숫자의 합이 여기가 되면 같은 거야. 얘도 그렇잖아. 여기 써 있는 숫자와 여기 써 있는 숫자의 합이 8이거든. 그래서 같은 거야. 됐냐? 그럼 11, 그러니까 봐. 11C 7 막 이런 거 계산해야 돼. 그럼 이걸 그럼 11 곱하기 10 곱하기 7개 다 쓰고 밑에다 7팩 다 쓰고 계산할 거야? 아니. 방금 저 성질을 이용하여 얘랑 같을 거라 이렇게 해놓고 11C4를 계산하면 된다. 됐냐? 어떻게 찾은 거야? 둘의 합이 11이 되는 수를 찾은 거야. 됐냐? 조합의 기본 성질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니까, 기본적인 성질이죠. 아주 중요한 성질이니까 10, 18 계산!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됐지? 됐냐? 그래서 조합의 기본 성질이 저겁니다. 그래서 조합 다시 5명 중에 3명을 그냥 구분 없이 순서 없이 뽑기만 하는 상황이 조합이고, 지금 예시론 이게 5C3이며 이게 얘 계산이 이제 순열처럼 5, 4, 3 후에 3팩 나눠진다 라고 했지요. 그럼 이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될까? 실은 이거는 마찬가지로 순열부터 출발하면 돼.
NPR 계산이 뭐였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 얘가 이제 공식으로 요거였지. 따라서 조합도 시작은 순열이랑 똑같아. 첫 계산은 순열이랑 똑같이 계산하잖아. 단지 순열과의 차이점은 여기에 해당하는 팩토리얼 값이 밑에 내려간다 정도였어. 즉 여기가 R이니까 분모에 R팩만 추가하면 됩니다. 기존 순열 계산에서. 원리는 같아. 됐나? 그 다음 방금 전에 말한 이 성질을 굳이 한번 문자로 써보면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라고 보통 씁니다. NCR은 언제나 NCN-R과 같다라고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되는 거야. 됐지? 됐지? 요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조합을 배운 후에 물론 너네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긴 할 건데 이게 선생님들에 따라 당연히 1학년 때는 다 써야 되지만 이제 나중에 3학년 가서도 순열조합을 확률과 통계할 때 쓸 거 아니야. 그때 되면 요 P 기호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 야 이제부터 순열 기호 쓰지 마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 왜 그러게? 얘 계산을 좀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6명 뽑아서 나열이지. 맞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생각해보자. 즉 6명 뽑아서 이 중에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계산을 천천히 보면 6명 중에 일단 첫 번째 4명을 뽑기만 할 거고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이렇게 4명을 뽑아서 그 넷을 야 앞으로 나와 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계산이 결국은 순열 계산이거든. 맞아? 실제로 계산을 보면 똑같아. 여기가 6, 5, 4, 3이지. 6시사 계산이 뭐라고? 6, 5, 4, 3에 4팩 나누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다시 4팩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같지. 계산상으로도 같고 개념적으로도 결국 순열은 뽑아서 나열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보통 나중에 이제 좀 또 마찬가지로 막 복잡한 조건들의 문제를 풀 때 계산을 안 꼬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나열을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 뒤에 문제 풀 때 다시 또 보여줄게. 그래서 그냥 순열 기호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 물론 나는 쓸 거고 난 계속 쓸 거야. 쓸 건데 그만큼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이해는 하시라고 보여주는 얘기해 주는 거야. 됐냐? 됐지? 빠른 계산을 하는 게 순열이고 천천히 뽑아서 나열한 게 결국 같은 계산이야. 됐죠? 자, 순열에도 이런 게 있었죠.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를 증명하시오 이겁니다. 됐지? 1번 식으로 증명해라 이거야. 자, 이것도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다 좀 써볼게. 내가 이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순열은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팩토리얼 공식이 작성이 된다고 그랬지. 맞지? 그럼 조합은 똑같다고. 시작은 순열이랑 똑같이 시작해. 단지 분모에 요 뒤에 붙은 요거에 대한 팩토리얼 값만 분모에 추가될 뿐이야. 그 외에 다른 거 없어. 맞아? 됐지? 따라서 자 위에 거를 증명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얘를 가지고 와서 고쳐볼게. 동일하게 n 곱하기 n-1 cr-1이지. 자 간다. 이렇게 할 거야. 일단 앞에 있는 거 분자에 올리는 건 문제없지. 즉 지금은 요 n-1은 그대로 대가리에 올리면 되겠네. 팩토리얼 해가지고. 자 밑에 일단 뭐 들어가? 요 자리에 해당하는 팩토리얼 값 들어가야 되지. r-1에 팩토리얼 일단 들어가야 될 거야. 그 다음 뒤에는 뭐야? 뺀 거잖아.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 n-1에서 r-1 빼면 어떻게 돼? n-1에서 r-1을 빼보시면 1은 지워지고 n-r만 남네. 일단 공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를 잘 조작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n은 위로 올려도 되지. 맞지?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 실은 이런 거 연습을 하는 이유는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들도 이런 원리를 알아야 채울 수 있으니까 자꾸 보여주는 거다. n을 분자에 올렸어요.
그럼 알다시피 이거는 n팩으로 바뀌는 거 문제 없죠? 이거 순열에서도 했던 거지. 예를 들면 7 곱하기 6 팩토리얼이라는 건 결국 7팩이야. 이거 한 거야. 그치? 됐냐? 따라서 여기 분자 부분은 이제 n팩이 될 거고. 지금 여기 우리가 유도할 결과를 보면 R이 바깥에 한 개가 곱해져 있음이 확인된다. 즉, 뭐 할 거냐? 얘를 R팩으로 고쳐줄 거야. 모양 맞춰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R을 곱한다고 생각해보자. 분모 분자에 R을 곱하면 자 하나씩 가자. 자 그럼 일단 위에 곱해진 R은 그냥 잘 있으시면 되고 얘가 N팩으로 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지. R 곱하기 R-1팩 때문에 R팩으로 바뀔 거고 나머지는 동일해. 자 색깔 구분해줬지. 그럼 여기 R은 다시 바깥에다 써놔도 되고 그 다음 요 부분은 정확하게 요 조합 공식 그 자체라 NCR 되면서 증명 끝입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계산을 가지고 노는 거 뭐 그래도 또 보여줬어요. 이거는 뭐 너네들이 풀 필요는 없고 그냥 저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구나 하고 들어봐. 이거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문자로 안 하고 숫자로 할게. 숫자로 할게.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냥 숫자로 예시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계산을 바꿀 수 있구나 정도만 감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명의 학생 중에 반장 1명하고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즉 반장과 대표 자체는 구별이 되지만 여기 대표 2명은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태면 계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보여줄게요. 자, 어쨌든 5명이 있는데 반장 1명과 대표 2명이면 3명은 일단 뽑아야 되지. 일단 반장 또는 대표를 할 3명의 후보를 먼저 뽑읍시다. 그 다음에 반장을 임명하면 돼. 이런 순서로 계산할 수 있지. 됐냐? 그치? 따라서 자 5명 중에 출마 반장과 대표 둘 뽑는 선거 오늘 선거날이네. 하여간 나갈 사람 3명을 선택만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3명이 나왔다 쳐. 그럼 이제 셋 중에 반장할 사람 1명만 고르면 나머지 둘은 자동 대표니까 계산 안 해도 되지. 따라서 셋 중에 반장 1명 고르는 방법이 뭐야? 3가지. 됐어? 즉, 요 계산이 다시 쓰면 3 곱하기 5C 3이라서 요 부분과 같은 모양이고요. 그냥 저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됐죠? 그 다음, 얘를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자, 반장을 먼저 뽑아. 자, 반장할 사람 하고 반장을 먼저 뽑고, 그 다음 대표 둘을 뽑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 후보를 정하는, 후보 셋을 고르는 게 아니라, 반장을 먼저 골라. 야, 5명이잖아. 반장할 사람 고르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5명 중에 1명이 반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5가지. 됐냐? 자, 그럼 이제 사람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어. 대표 둘. 4명 중에 대표 둘 뽑으면 되지. 그 계산이 4C2지. 그게 여기 오른쪽. 즉 얘랑 같은 계산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됐죠? 외우거나 그런 거 당연히 절대 아니야. 그냥 너네는 언제나 아까 전에 이미 순열에서 지금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봤겠지만 이런 전략 짜는 게 더 중요해.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구할까? 이렇게 구할까? 그런 게 나중엔 더 중요하고 이건 그냥 조합의 개념적인 얘기다. 그냥 저렇게도 계산할 수 있구나.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뭐 굳이 안 해도 돼. 혼자서 뭐 이거 증명하겠다고 막 2번 막 어떻게든 증명하겠다고 낑낑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뭘 증명하겠대. 관심 없어. 빈칸 문제는 언제나 일단 빈칸 근처에서 조금씩 추론해 나가는 거야. 지난 시간과 약간 비슷한 모양이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거든. 얘가 이게 됐을 거고. 그 다음 얘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등호가 이쪽에 있어 지금. 등호가 지금 이렇게 있어.
노란 거 더하기 파란 거는 하고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내려온 거야. 됐지? 자, 하나씩 조사하러 가보자. 자, 노란 거부터 보자. 노란 거를 지금 내가 좌우로 좀 써줄게. 노란 거 위에 있는 식이 이거지요. r-1 팩토리알 곱하기 n-r 팩토리알. 얘가 지금 아랫줄로 내려오더니 이렇게 변한 거야. 가 곱하기 n-1 팩토리알. 그 다음 r 팩토리알 곱하기 n-r 팩토리알. 노란 게 지금 요 노란 네모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바뀐 거야. 자, 틀린 그림 찾아. 첫 번째,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대로 있지. 두 번째, 얘도 안 변했어.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뭐가 변했어? 아! 얘가 지금 R팩이 됐네. 아, 뭐 한 거야? 팩토리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지, 그치? 그럼 R-1 팩토리알을 R 팩토리알로 고치고 싶으면 R 하나 곱해줘야 되지. 그러나 당연히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이 맞게는 고쳐줘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R을 곱했겠네. 따라서 이 R 곱하기 R-1 팩토리알이 R팩이 됐을 거고, 그럼 이제 가에 들어갈 식은 R이겠네. 됐냐?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식은 R. 됐죠? 됐죠? 그 다음 파란 거 갑시다. 야, 파란 거 그냥 이대로 보자. 파란 거 틀린 그림 찾아봐. 자, 분자했던 n-1팩, n-1팩 안 변했어. 그 다음 여기 있는 R팩도 그대로야. 안 변했어. 아, 얘가 바뀌었네. 얘가 이렇게 바뀌었지. 즉 원래 n-r-1 팩토리알이었는데 얘가 n-r팩으로 바뀐 거라 지금 얘도 하나 업그레이드한 거네. n-r 분모 분자에 곱해줬겠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 n-r과 n-r-1 팩이 만나서 이렇게 된 거겠지. 됐냐? 됐지? 자, 이것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잘 와닿지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잠깐 보셔도 좋아. 얘를 n-r을 잠깐만 이렇게 놔봐. 다시 말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한 거라고 지금. 즉 n-r-1 팩토리알에다가 n-r을 곱해줬기 때문에 얘가 1레벨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됐냐? 그래서 지금 분모 분자에 n-r 곱한 거고, 따라서 나에 들어갈 식이 n-r이겠네. 됐죠? 가가 r, 여기가 n-r. 다에 들어갈 식은 이제 분수가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통분이 됐음을 알 수 있고, 통분해놨지. 그리고 통분해놨지. 됐어. 분모는 통분됐으니까 됐어. 결국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 이거랑 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로 합체한 걸 볼 수가 있네. 됐냐? 또 이렇게 봐도 돼. 여기랑 여길 봐도 돼. 즉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봐도 되죠? 가장 보기 편한 데를 보시면 좋아. 얘네가 이렇게 됐다도 맞지만 얘가 이렇게 됐다도 맞아. 이거가 맞겠네. 이건 n-1 팩토리하고 여기가 n팩이야. 이거 n인가 보네. 빈칸 추론은 말 그대로 저렇게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증명을 네 스스로가 하면서 모든 증명을 다 이해하면서 풀려고 하면 시간 낭비. 됐죠? 그 와중에 이제 팩토리알 성질들을 문자로 어느 정도 좀 쓸 줄은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팩토리알 공식 쓰는 건 저렇게 증명 문제나 빈칸 문제나 뭐 아니면 가끔씩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일종의 증명 문제죠. 그런 거에서나 쓰는 거지. 이런 거에서는 내가 그 공식 쓰지 말라 그랬어. 됐죠? 순열할 때도 했죠. NPE. 막 공식 쓴다고 N팩에 N-2팩 이러지 말라 그랬다, 분명히. NPE면 그냥 즉시 식을 표현하면 되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겠지. 맞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7C2는 계산. 7C2 계산은 뭐야? 7 곱하기 6에 나누기 2팩이지. 따라서 21이네요. 즉 n 곱하기 n-1 빼기 21이 21이다 라고 등식 준 거네.
따라서 n 곱하기 n-1은 21 넘어가면 42가 되고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하지 마. 안 해도 되지. 7 곱하기 6이겠지. 됐냐? n 값은 7.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럼 2번. 마찬가지. nc3도 기호로 쓸 수 있겠냐? 당연히 쓸 수 있어야지. 순열이랑 똑같이 시작하는 거잖아. n에서 1씩 빼면서 3번. 단지 조합이라 요 3팩만 밑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됐지? 따라서 지금 요 식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 2 곱하기 nc3이 이거죠. 얘가 3 곱하기 np이다. np는 뭐 했던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냐? 자, 식 정리 좀 하자. 요거 일단 6이고요. 여기 약분 되겠네. 약분합시다. 약분하면 여기 3. 양변에 3 곱해서 넘겨줍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9가 되겠지. 그 다음 약분해. 좌변 우변에 n 나눠줘도 되잖아. 0 아니니까. n-1도 나눠도 되지. 0 아니니까.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n이 1이거든. 근데 n이 1이면 마찬가지야. 말이 안 돼. 여기 np에 U짝이 1인 거라 대소가 안 맞아. 그지? 1도 불가능이라 안심하고 다 날려도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1차 방정식 풀면 되네. n 값은 11.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아마 야 다 책 확인해봐. 표기가 아마 이거 아마 책도 심판도 안 돼. 심판도 이거 신버전 책 신버전도 이거 표기 아마 이렇게 안 돼 있고 좀 이상하게 돼 있을걸? 여기 n은 이상하게 붙어 있거든. n 당연히 여기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 np는 n 곱하기 n-1 더하기 5 곱하기 요거도 봐. 조합은 성질이 있어.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 얘는 그러면 여기도 n-3인데 어떻게 하나요? 하지 말고 그 성질 써라. 얘는 nc3이랑 같을 거야. 됐지? 이거 같게 하는 거 어떻게 보는 거라고? 여기랑 여기에 합이 얘가 되게 보시면 된다 그랬어. 그치? 됐지? 즉 이런 건 고치십시오. 얘는 nc3이 되는 거야. 얘는 nc3이야. 그럼 nc3이면 마찬가지로 계산식 쓸 수 있네. 이렇게 3번 곱하고 분모에다 3팩 넣어주면 되지. 그리고 이쪽은 np3이야. np3은 이제 n-1, n-2. 됐지? 자, 계산 좀 해보면 요거는 이제 6이고, 자, 양변에 동시에 n분의 1 곱해가지고 n 다 지워도 되지, 지금. 모든 항에 인수로 n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가능. n-1도 까도 되네. n-1분의 1도 한번 딱 곱해가지고 모든 변에 n-1 다 있으니까 약분. 이거는 다 지워졌지만 다 지워졌다고 0이 아니라 1이다. 1 남아. 따라서 1 더하기 6분의 5에 n-2 여기는 n-2 이렇게 남은 거네. 됐냐? 이건 뭐 이제 잘 전개해서 정리하면 되죠. 6 곱해 주시고. 됐나? 자, 간만에 2차 방정식 나왔다고 또 누구시죠? 하지 마시고 2차 방정식이야. 단지 이제 개수가 이게 이제 A 이게 이제 B 이게 이제 C라 보시면 되지. 기본 2차 방정식 생각하면 개수의 단지 이제 순열조합 기호가 써 있을 뿐이야. 됐지? 당황하지 마. 그 다음 두근이 4와 8이다. 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랜만에 자 써봅시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깝시다. 또 그 잠깐 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지금 기말 시험 범위야. 3차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 근계수 쓰는데 까먹었다 이러고 있으면 에이. 다음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5분의 16 곱하기 NC n-R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야, 이것도 NC n-R 뭐랑 같아? NCR 이라고 고쳐주는 게 더 낫겠지. 됐죠? 조합의 성질 빨리 다음 시간까지 잘 익숙해져 와라. 요거랑 같아. 됐지? 됐지? 자, 따라서 이거 풀면 되네. 자, 일단 풀어보자. 요 짝은 이제 여긴 계산하면 12. 양변에 5 곱해서 넘겨주면 NPR은 60이다 라는 힌트 얻는 거네.
그 다음, 자, 여기는 봅시다. 8, 4, 32. 자, 그럼 16 약분해주면 여기가 이제 2가 될 거고, 5 넘겨주면 10이네. NCR은 10이네. 한 번에 보이면 좋고. 몇 P 몇이 60이고, 몇 C 몇이 10이지? 물론 아직 자네들이 짬이 한참 문제 푼 횟수들이 별로 안 돼가지고 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제 좀 연습 좀 많이 해보다 보면 대충 보여. 근데 안 보일 수 있지. 만약에 안 보이면 아까 알려준 거에 내가 순열은 결국 조합의 일종이라 그랬어. 맞아? NPR은 뭐랑 똑같다 그랬어? 천천히 보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R명을 나열하는 게 순열이라 그랬어. 맞아? 즉 만약에 이 상태로 아 이거 OP3이네. OP3이 60이지. 아 OC3이 OC2랑 같아서 계산해 보시면 10이거든. 그래서 N은 5, R은 3인데 결국 얘도 때려 박으면서 찾는 거란 얘기야. 근데 문자가 두 개라서 이게 조금 박는 게 조금 잘 감이 아예 안 온다 싶을 땐 뭐 고쳐야지 뭐. 다시 말해 NPR이 60이라는 건 이게 60이라는 소리야. 됐냐? 됐지? 그런데 NCR 얘가 10이기 때문에 R 팩이 6인 걸 찾을 수 있고 이러면 이건 진짜 찾아야지. 야, 몇 팩이 6이야? 2팩이야? 3팩이야? 3팩이지. 아, 이거 보고 R은 3. 그럼 최소한 여기가 3인 걸 알았으면 N은 이제 진짜로 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그러면 5. 됐냐? 조합기호 쓰는 거 뭐 앞에 보기 문제를 풀어봐도 좋으니 어느 정도 좀 숙달해 오시고요.